안녕하세요. 영어는 감이다. 감 잡는 영어, 정클 잉글리시입니다. 자, 여기 세 문장들의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모르셔도 강의 이해하시는데 문제 없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아마 그 의미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관사 공부할 때마다 강의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실전에 나가서 이 문장 저 문장을 보다 보면은 그 문장에서의 관사의 쓰임새가 이해가 안 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관사의 이해가 아직 부족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세 개 문장의 차이점을 일단 짚어보고 여러 다른 예제를 통해서 왜 관사의 쓰임에 따라서 이런 의미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아마도 강의 끝부분에 여러분의 관사에 대한 이해력이 향상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 강의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관사에 대해서 흔히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고요. 일단 관사는 명사 앞에 붙는다. 그리고 관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부정관사, 즉 a나 on, 정관사, the, 마지막으로 관사 없이 명사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즉 무관사. 자, 무관사도 관사의 한 종류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무관사와 관사를 같이 배워야 관사라는 녀석을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자, 간단히 예문 하나씩 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부정관사, 즉 셀 수 있는 명사 배우죠. I have a dog. 나는 개를 한 마리 가지고 있다. 뭐 키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개가 한 마리, 두 마리 셀 수 있으니까 부정관사 A가 하죠. 다음으로 무관사, 셀 수 없는 명사, 보통 추상명사 앞에 붙죠. Time passes quickly. 시간은 빨리 흐른다 란 말인데요. time, 즉 시간이 어떤 형태가 없죠. 추상명사입니다. 그래서 관사가 없이 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관사는 보통 명사가 앞에 한번 나오고 그 명사가 뒤에 다시 나올 때 쓰죠. 위 부정관사 예문 I have a dog에 이어서 The dog is so cute. 그 개는 너무 귀엽다 라고 한 문장을 더 붙여준다면 I have a dog에서 dog이 한번 나왔고 두 번째 the dog은 앞에 나왔던 내가 키우는 그 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정관사 the를 붙여서 the dog이라고 해준 거죠. 자, 이제 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학교 명사인데요. 이 학교라는 명사를 이용해서 세 개의 한글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저 학교 다닙니다. 두 번째, 나 다음 주에 학교에 가. 자, 이거 어떤 경우냐면요. 상상해 보세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 그리고 지금은 일을 하고 있어요. 동료들하고 쉬는 시간에 얘기하다가 우연히 학교 은사 얘기가 나왔어. 근데 마침 내가 다음 주에 고딩 때 은사를 만나기로 해서 학교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동료한테 나 다음 주에 학교에 가. 선생님 만나기 위해서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학교에 농구하러 가자. 이 경우는 자, 학교 같은 반 친구들이에요. 일요일 날 놀려고 만났는데 한 아이가 얘기합니다. 학교에 농구하러 가자. 자, 이렇게 세 개의 문인데요. 각 문장에서 이 학교라는 명사가 다르게 쓰였는지 그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자, 강의를 멈추고 예문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셨나요? 의미 차이를 파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겠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왜냐고요? 당연한 거거든요. 한국말에서는 이 각 문장에서의 학교의 쓰임 차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별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구별을 해줘야 돼요. 왜냐? 이 관사라는 녀석들 때문이죠.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 학교 다니는데요. 즉, 나 공부하는데요. 란 말과 같은 뜻이죠. 즉, 학교가 공부하는 곳으로의 학교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두 번째, 나 다음 주에 학교에 가. 이거는 왜 간다고 그랬죠? 학교는 선생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서의 학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학교에 농구하러 가자. 이거는 학교는 농구하는 곳으로의 학교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학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제 머릿속엔 보통 수업, 공부, 그래서 막 지긋지긋함, 가기 싫은 곳, 뭐 이런 게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어쨌거나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학교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 즉 추상적인 개념을 종합해보면 공부하는 곳이 자동으로 우리 머릿속에 연상이 되죠. 그렇죠?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1번 저 학교 다니는데요. 즉 저 공부하는데요 에서의 학교는 공부하는 곳으로의 학교, 즉 학교가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과 일치하는 학교입니다. 추상적인 개념과 일치, 다른 말로 학교가 추상명사로 쓰인 거예요. 추상명사는 관사가 없다. 그래서 영어로 바꾸면 관사 없이 I go to school 이 되는 겁니다. 즉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와 같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What do you do? 너 뭐하니? 너 직업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I go to school, 나 학교 다녀요. 학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2번은 학교의 추상적인 개념, 즉 공부하는 곳으로의 학교가 아니고 뭔가 다른 것. 여기서는 선생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 건물로서의 학교입니다. 즉 지긋지긋한 학교가 아니고 선생님을 만나기 위한 즐거운 장소의 학교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여기 학교는 추상명사가 아니고 장소를 나타내는 일반 명사로 쓰인 거예요. 장소는 셀 수 있죠. 장소 1, 2, 3, 그죠? 그러니까 관사가 붙겠죠. 그렇다면 정관사, 부정관사 중 어떤 게 와야 될까요? 2번은 회사 동료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내 동료는 내가 어디 고등학교 나왔는지 모른다고 합시다. 나만 알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말하는 사람이 어디 한 학교에 가는 거예요. 한 학교, A school. I am going to school in the next week. 나는 다음 주에 한 학교에 간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3번도 학교의 추상적인 개념과 거리가 먼 그냥 농구를 하기 위한 즐거운 장소로서의 학교예요. 그럼 정관사, 부정관사 중 뭘까요? 이번에는 학교 친구들 사이의 대화라고 했어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더 학교라고 하면 어느 학교인지 다 알아들어요. 그죠? 우리가 다니는 학교, 즉 대화 참여자들 간, 즉 반 친구들 간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Let's go to the school to play basketball이 되는 거죠. 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저는 매주 교회에 예배 보러 갑니다. 자, 두 번째, 한 스님이 목사님 친구 만나러 아랫동네 교회에 가셨다 라는 문장을 생각해 봅시다. 자, 교회, church지요. 그리고 교회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예배 보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럼 1번의 교회를 영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예배 보러 교회 갑니다 는 한마디로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랑 같은 말이죠. 즉 교회란 명사가 그 추상적 이미지와 일치하게 쓰인 거예요. 즉 추상명사, 관사가 없다. 그래서 go to church가 되겠죠. So I go to church every Sunday to pray. 자, 2번은 스님이 목사님 친구를 만나기 위한 장소로서의 교회. 따라서 go to a church. A monk went to a church in the village to see his friend, a priest. 정도가 되겠죠. 이처럼 장소가 추상적인 개념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bed 하면은 침대죠. 근데 우리가 침대 하면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가 잠자는 곳, 그렇죠? 그래서 I went to bed early last night 하면은 난 지난밤 일찍 잤다. 나는 침대에 잠을 자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I went to the bed early last night 하면은 이 bed는 그냥 잠자기 위한 bed가 아니고 가구로서의 침대를 의미하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침대에 일찍 갔는데 거기 가서 잠을 잔 게 아니고 책을 읽었을 수도 있고 잠을 잤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에는. 자, 다른 예문 이번엔 bus라는 명사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 여기 버스 타고 왔어요. 두 번째, 제가 버스를 타고 여기 오는 길인데. 세 번째, 그 버스가 고장났어요. 자, 이렇게 세 문장인데요. 버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일단 크고 요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타죠. 뭐 이 정도. 즉 택시,
전철과 구별되는 하나의 운송수단으로서의 이미지. 그렇죠? 그렇다면 1번에 저 버스 타고 여기 왔어요는 내가 어떤 버스를 탔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그죠? 내가 택시도 아니고 지하철도 아닌 버스, 즉 운송수단으로 여기 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버스의 추상적 개념과 일치합니다. 추상명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관사 없이 I came here by bus가 되고요. 자, 2번과 3번은 동시에 해보겠습니다. 2번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자, 내가 버스를 타고 여기 오는 길인데 3번에서 그 버스가 고장이나, 즉 내가 어떤 버스를 탔느냐가 중요하게 되죠. 버스가 여기에선 교통수단이 아니라 내가 탄 차로서의 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I took a bus to come here가 되고 3번 문장은 앞에 a bus가 나왔기 때문에 the를 써서 그 버스를 표현해 주는 거죠. The bus was broken on the way가 되겠죠. 두 번째 해석은 2번을 그냥 교통수단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I came here by bus 라고 써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3번 그 버스가 고장났다. 내가 탄 버스가 앞에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3번을 할 때 The bus I took was broken on the way 라고 좀 더 길게 써줘야 되는 거죠. The bus가 어떤 버스인지, 즉 내가 탄 버스라는 걸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문장은 짧아서 이렇게 굳이 The bus I took 이라고 안 하고 그냥 The bus라고만 해도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The bus I took 이라고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일일이 다 써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감이 오시나요? 자, 지금까지 school, church, bed, bus 이 4개 명사를 사용해서 이 명사들이 언제 추상명사 또는 일반명사로 쓰이며 각각의 경우에 관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명사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관사가 무관사, 부정관사, 정관사 이렇게 달라질 때 어떤 패턴이 보이셨나요? 정리하자면 무관사일 때는 명사가 개념상, 즉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부정관사일 때는 명사의 형태가 일부 대화 참여자들에게 공유가 되죠. 정관사일 때는 명사가 모든 대화 참여자들과 공유가 됩니다. 즉 무관사, 부정관사, 정관사 이렇게 이동이 될수록 명사가 점점 대화의 참여자들 사이에서 선명해지는 거예요. 자, 관사를 좀 더 깊게 이해하시려면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번에 못 넣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할게요. 또한 오늘은 대화 참여자들, 많아야 두세 명 사이의 대화 예제를 통해서 관사의 쓰임새를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대화 참여자를 사회 전체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관사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관사의 확정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